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어, 참고하세요. 그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하는 건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다 올려드린 자료를 여러분들에게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전에 하면서 검색하다 보니까요. 관리비 차감하는 방법,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구나. 근데 그 밑에 이제 답글들에 그걸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저희 카페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대표회의가 이거는 부과하지 말고 잡지출로 그냥 선풍기 구매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사실은 이거는 안 되죠. 잡지출로 선풍기 구매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집합 건물이나 이런 곳에서는 주차 수입으로 주차 수입 그런 걸로 해서 우리 뭐 공사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그거를 이제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 이게 잡지출 관리의 비용으로 선풍기를 구입을 하고 제의금을 돈을 냈어요. 이런 거를 직접 직접 납부하는 거죠. 잡지출로 직접 상계 처리하는 거죠.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즉 그냥 잡지출로 직접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비 차감을 통해서 통할 때는 뭐냐면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하는 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소모품으로 이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죠. 선풍기를 구매를 했어요. 이 선풍기를 구매를 했을 때 여기 소모품은 앞에 어떤 계정 과목이에요? 비용의 계정 과목이죠. 비용이 있어야지 부과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모품비라는 선풍기 구입 1,000원 그리고 제금 선풍기 구입 1,000원을 했어요. 즉 부과를 할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당월 비용이 이제 1,000원이 나왔겠죠? 이 1,000원을 부과를 할 겁니다. 부과를 하는데 관리비 차감 항목으로 차감을 그만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인 이 1,000원에 대해서 관리비 수입으로 이게 10,000원이 아니고 관리비 수입이 이거는 이 선풍기 구입비는 1,000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9,000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달 관리비 수입이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이 10,000원 중에서 부과하는 거는 9,000원만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머지 거에서는 관리비 차감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관리비 수익과 관리비 비용은 일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관리 수익과 비용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은 다 우리가 쓴 모든 금액은 넣고 대신에 부과할 때 덜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원래는 1,000원을 다 부과를 사실은 10,000원을 다 했지만 그 중에서 이 관리비 차감이라는 항목으로 마이너스 1,000원이라는 항목으로 소모품비를 차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미부과 관리비가 9,000원이 되고 관리비 차감이 1,000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관리비 수입은 관리 비용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비용인 10,000원을 다 써주고 그 중에서 부과할 때 부과는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을 차감을 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쳐서 차감을 해줬어요. 우리가 그 10,000원 다 부과해주고 관리비 차감 1,000원은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해갖고 부과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일 전표를 칠 때는 미부과 관리비를 1,000원만큼 차감됐으니까 9,000원으로 하고 관리비 차감을 1,000원 쓸 거야 라는 뜻으로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관리 비용만큼 관리 수입을 발생을 시키고, 즉, 내가 쓴 만큼 다 관리 수입을 발생을 시키고, 대신에 그만큼 마이너스로 부과를 해서 입주민에게 관리비 차감이라는 항목을 써서 입주민에게 깎아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요거는 이해가 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잡수입을 써서 잡수입 들어온 거를 잡지출을 써서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직접 잡지출대 재예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비용 계정을 써서 부과를 다 하고 이 부과 항목에서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써서 차감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름이 뭐예요? 관리비 차감이죠. 그래서 관리비에서 차감을 하셔야 돼요. 사용료나 장기수선 충당금에서 차감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여러분 뭐예요? 구분징수죠. 관리비는 일천경소 승수난급 그다음에 홈네트워크 유지보수비 위탁관리 수수료예요.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일천경소 이건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일천경소 승수난급 홈네트워크 유지보수비 위탁관리 수수료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리비 차감 적립금으로 전기료만 깎아줘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공용전기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얘는 사용료잖아요. 자, 입주민에게 나눠줘 쓰레기 봉투 구매할 거예요. 이렇게 해줘도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입주민에게 주는 쓰레기 봉투는 관리비 자체가 아니에요. 얘는 사용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차감 적립금 쓰시면 안 돼요. 대신에 관리규약에 우선 지출 비용 안에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있다면 여기를 관리의 비용으로 해서 직접 재예금으로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가지 그러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근데 위탁사들이 나눠준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보니까 그냥 밑에 쪽에 이렇게 관리비 차감 이렇게 써 있던데요? 그럼 이게 그 관리비뿐이 아니라 다른 항목에서도 차감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관리비 차감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 위에 있는 일천교선 승수난급 그 관리비 10대 항목보다 더 많을까요? 더 많지 않죠? 얘네 10대 관리비 항목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자리 안정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일자리 안정지원금 차감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자리 안정지원금처럼 경비비나 미화 등 이렇게 정확히 항목이 있는 거 있죠. 경비비로 10만원 들어왔고 미화비로 20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빼줘야 돼요. 관리비 차감 적립금도 원래 관리비에서 빼줘야 되지만 관리비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그 항목에서 빼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나 일자리 안정지원금 경비나 미화 같이 명확하게 항목이 있는 것은 그 항목에서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경비비에서 부과할 때 빼주고 미화에서 부과할 때 빼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때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경비비가 부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밑에 항목에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마이너스를 쳐주는 거겠죠. 10만원 이렇게 쳐줘야 되나요? 이렇게 쳐줘도 맞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부과내역서에다가 쳐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경비비가 1,000원이고 일자리 지원금이 100원이면 경비비 900원, 재예금 1,000원, 일자리 안정지원금 100원 이렇게 차감을 해줘야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모든 금액을 부과하고 나서 차감해 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감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경비비가 900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고 모든 항목을 부과한 이후에 차감해줘라 이런 식으로 직접 저금 차감해주는 게 아니라 자, 비용상정시는 경비비가 1,000원이면 모두 다 1,000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재예금이 1,000원이면 1,000원, 미지급금 1,000원 이렇게 해주고요. 부과할 때 이 경비비가 관리비 수입은 1,000원이니까 1,000원으로 가지만 실제로는 미부과 관리비에서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마이너스 100원으로 쳐줬기 때문에 이 100원만큼에 대해서 마이너스 100원만큼 빼줬기 때문에 그만큼 미부과 관리비가 줄죠. 발생 금액 중에서 경비비는 900원, 1,000원으로 쳐줬어요. 하지만 이 밑에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마이너스 100원으로 쳐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00원만 미부과 관리비가 써진다 이거죠.
그리고 지급할 때는 근데 미지급금 1,000원, 관리비 수입 1,000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뭐다? 비용 발생한 만큼 모두 부과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부과를 할 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를 쳐주기 때문에 그만큼 미부가 관리비만 줄여준다. 비용은 그대로 써주고 차감하는 항목만큼 미부가 관리비에서 빼고 부과해준다 라는 거 잊지 마세요. 즉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렇게 잡지출된 재예금이 아니라 부과를 한 이후에 추후에 실제 비용은 그대로 써주고 부과하는 시점에서 마이너스를 쳐서 차감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나 관리비 차감 적립금이나 모두 다 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경비비에서 바로 이렇게 일자리 안정지원금 이렇게 해줘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경비비 1,000원이라고 해주셔야 한다는 거. 이유는 국가에서 모두 부과한 이후에 비용에 대해서 모두 부과를 하여 수입을 낸 다음에 수입과 비용이 일치해야 되니까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죠? 공동주택법에 나와 있어요. 수익과 비용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부과를 하고 부과한 이후에 발생을 시키고 부과가 아니라 발생을 시키고 발생을 시킨 다음에 그만큼 차감을 해서 미부가 관리비를 줄여준다. 관리비 수익과 관리 비용은 일치시킨다.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가지고 와 봤고요. 저희 카페에다가 요거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요거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는지 제가 회원들만 보실 수 있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저희 카페에는 가입하시면은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가입하시면 쉽게 뭐라 그러죠? 쉽게 그 회원이 보실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높아져요. 프렌드 항목이면 저희가 이제 프렌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뭐 글 몇 개만 쓰면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좀 좋은 글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시고 항상 봄꽃 같은 이제 곧 봄이 오는데요. 봄꽃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